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용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제 뭐 시장이 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시죠? 저희들 나와서 시장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바닥 신호가 좀 나왔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날이 7월 7일이었죠. 그날 선물 매수를 외국인이 대량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을 좀 했었었는데 한번 좀 돌아보시죠. 수급과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올해 내내 올랐을 때 특히 5월달, 6월달에 이렇게 종합주가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럴 때 이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어. 그 반면에 외국인들은 거기에 대고 꾸준히 매도를 했습니다. 100조 이상을 매도를 했고요. 이 매도가 계속되는데 갑자기 주가가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즉, 개인은 수급으로 계속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은 수급으로 계속 팔았어요. 이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7천선이 위험받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주 7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개인들의 수급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9천 넘었던 게 지금 7천선이 가까우니까 어쨌든 깨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개인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잠시 편익이 나왔었고요. 어제 오늘 개인들이 합쳐서 약 한 19조 정도를 매도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심리와 수급이 뒤엉켜 있지만 장세는 어떻게 보느냐. 외국인은 지금 이 빠질 동안에 선물을 갖다 10조 원 정도를 매수를 해서 오늘 한 1조 7천억이 나왔습니다만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엔 약간 단기 반등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도는 단기적으로 바닥이었다라고 보고 일단 7,700부터 8,000선 가까이까지가 1차 목표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시장을 우리가 그 수급을 빼놓고 이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급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이번 주 들어서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매수 강도가 조금 약하다가 이제 저점이 확인이 되니까 저점부터 해가지고 매수 강도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외국인 쌍끌이 매수까지 기관간하고 쌍끌이 매수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반등의 이제 중심에 있는 게 지금 반도체 관련주죠. 반도체가 이제 단기에 낙폭이가 가다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지난번 흐름을 봤을 때 5월 중순 이후부터 해가지고 6월 이제 말경까지 해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이제 쏠리다 보니까 그 쏠림 현상 때문에 다른 섹터들이 굉장히 조정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분산이 되죠. 그죠? 오늘 같은 만약에 이게 이제 반도체의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업종들이 연속성을 보일 때 결국에는 다른 업종들이 못 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수급 자체가 분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는 낙폭과대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제 반등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 하나하나씩 반등이 나올 겁니다.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은 거의 85%에서 90% 가까이 비슷한 차트들이 바닥권에서 비슷한 차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저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추세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만 진행이 되면은 이제 그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군들도 기술적 반등에 일단은 성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7월 말경으로 이렇게 가면서 조금 더 점진적으로 시장 흐름이 괜찮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KC 지금 말씀이 좀 들어왔네요. SKC 좀 최근 이 종목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거꾸로 좀 묻고 싶고요. 좀 94,000원 정도 좀 하고 있는데
최근 하락을 보게 되면 역시 이 앞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앞단 쪽은 SK 쪽 관련해 가지고 뭐 젠슨항 따라서 한번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고 어쨌든 플럭츄에이션이 좀 심하게 작용을 했었죠. 이쪽에서. 최근 흐름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혀 따라가지 못하. 이게 문제가 이제 여기서 올라갈 만한 게는 기술적 반등 구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바닥은 어차피 이전 가치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바닥권은 확실히 맞습니다. 확실히 맞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순환매 차원 쪽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선 오늘 장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소부장단들이 먼저 확실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 다음 단이 소부장인 거고 그러나 오늘 뭐 자동차나 다른 여타 업종 다른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조선도 깨지고 있고요. 자동차도 큰 반등을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SKC 자체도 그 대열에 아직 합류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장 전체가 좀 문제가 되는 게 항상 뭐 반도체 쏠림 현상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되었던 쪽에서는 갈 것도 못 가게 되고 호재가 나오다 단발성으로 이렇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사실적으로 지금 SKC 같은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코스닥은 이거보다 더 부러진 종목들이 많고요. 그나마 SKC 정도 되니까 이 정도로 지금 하락에서 멈춰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오늘까지는 일단 소부장단에서 기존 고점 근처까지 다 왔던 앞선 뭐 PSK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비하게 되면 지금 이 종목은 뭐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수혜 혜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 올라가느냐? 장이 변동성이 좀 적어야 돼요. 적고 막 반도체주로 쏠림이 약간 없고 분산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 종목들이 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밸류상 가치도 이 이상 더 밑으로 빠질 자리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무리 손절을 개인분들이나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 밑에다 대고 팔 만한 분들이 지금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 부분, 이런 부분만 감안해주면 지금은 계속 이번에 빠질 때 뭐 다른 많은 종목들한테 저희 전문가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지 말고 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라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오늘같이 그동안에 또 눌려있던 소부장단부터 먼저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SKC도 나오는데 시간이 바로 내일이냐?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수급에 달려있는 거죠. 최근에 수급의 동향을 잘 보십시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떻게 이 종목을 건드리는지를 잘 보시면 나올 거라고,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기다리는 영역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전처럼 뭐 15만 원, 뭐 16만 원 이선까지 올라가기에는 지금으로선 기대 난망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SKC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쪽에서 한번 대형 호재 쪽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불을 뿜어줄 수가 있는 구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전 고점인 17만 원 선까지는 10,000포인트 정도 가야지만이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지금 가격 대비로 해서 17만 원대면 그래도 70% 거의 8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조하시고 이번에 이게 1차적으로 항상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금 10만 원 딱 언저리에서 한번 그동안에 그 누적된 거래량이 다 몰려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뚫기에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뚫기가 힘들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11만 원 선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라도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전략인 거고요. 그 이상 단은 장세가 도와줘야 되고 호재단이 나와야 됩니다. 2분기 실적도 좀 봐주시고요. 그런 전략으로 앞으로 임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네, 다음은 그 DB 하이텍 질문을 하셨습니다. DB 하이텍. 14만 1,500원에 9%라고 하셨는데 얼마에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DB하이텍 얼마에 매도해야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이제 관련주들 중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장비주들도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들은 일부 종목군들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그런 모습이죠. 일단은 저점은 확보가 된 모습입니다. 자, 저점은 확보가 됐고 14만 우리 시청자님 가격 매수 가격이 14만 원대라고 하셨 14만 1,500원이니까 지금은 이제 저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저점이 일단은 나왔고 저점의 기준은 10만 5,900원 정도 되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지금 비중이 8%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12만 원 이하 쪽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지난주 양봉세별이 이번 주 양봉세별이 만들어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내일까지 만약에 상승폭을 가지고 간다면은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양봉 2개 나오면은 그럼 결국에는 반등 시도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가가 14만 1,500원 정도 되니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15만 원에서부터 해가지고 15만 5천 원까지는 상승폭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12만 원 이하 쪽에서는 저점 확인하면서 추가 배팅 한번 좀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반등 시에 15만 원부터 해가지고 15만 5천 원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 배팅을 하시게 된다면 단가 자체가 조금 낮아지겠죠. 그랬을 때는 어디까지 보냐면은 약 한 14만 5천 원. 그러니까 폭을 조금 넓게 가져가세요. 매도 폭을 14만 5천 원에서 15만 5천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KMW시네요. 지금 3만 원 정도인데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언제쯤이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쪽 안테나나 이쪽 통신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최근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대한광통신이 한번 불을 뿜어준 이후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죠.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쪽 관련 섹터들은 앞서 말씀드린 밸류가 괜찮은 제대로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준으로 좀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도 제가 대한광통신이나 이런 쪽 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는 바지만 실적이 나와야 돼요. 실적이. 그게 안 나오면 아무리 앞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이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게 지금 시가총액을 설명을 해줄 수 있고 향후에 이 실적이 나오는 게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뻗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테마주나 순환매에 어울려가지고 본질가치하고는 무관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KMW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대한광통신이나 이런 쪽에서의 흐름들이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걸 말씀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고 좀 짧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한번 이제 이쪽이 드디어 적자 쪽에서 흑자로 돌아서게 되는 경우에는 한번 포텐셜이 좀 크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 5월이나 6월 달 그때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 정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락한 반으로는 이번 22분기 실적 보겠다. 물론 장세도 많이 빠졌죠. 지금 장세 영향이 많이 빠졌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부러져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 지수가 안 올랐어도 나 이 정도 지금 15,000원, 16,000원 정도는 이전에도 거래가 됐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설 바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언제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100원, 200원 차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엊그제 저점 같은 경우가 14,400원 정도였었죠. 그 정도까지 레인지 두시고 차근차근 한번 담아 보십시오. 물론 실적 발표나 다른 여타 테마 같이 움직이는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쪽은 대부분의 종목이 다 바닥입니다. 지수만, 그러니까
지수만 출렁이지 않고 더 이상 여기서 종합주가지수나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많은 종목은 지금 사야 되는 국면이거든요. 단기 반등이건 어쩌든지 간에. 대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매수 구역이다.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 언제쯤 사면 좋을까? 지금은 매수 구역입니다.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으냐? 그것은 실적 보고 이 24,000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쪽에서. 이건 큰 흐름이 한번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엊그제 한번 좀 올려다가 왔었죠. 왔었었는데 기대감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지금 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바닥이라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좀 솔직히 매일 막 엄청나게 올랐다가 다시 지금 16,000원대 내려오고 난 거 보면 대부분이 한 10%에서 20% 정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매수, 위로 올라갔을 때는 매도, 이런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한 거고요. 맥스마이즈 한 25,000원 선까지 한번 두시고 밑바닥에서 한번 물을 타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3만 원이시죠? 한 15,000원 기준 한번 잡으시죠. 15,000원 기준 잡으시고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한번 매수 추가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2만 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는 일단 한번 좀 매도를 좀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내려오게 되면 매수하고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다음은 샬롬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리노공업 89,300원 비중 10%라고 하셨습니다.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번 진단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한번 진단드린 적이 있었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부품이잖아요. 그죠? 부품주인데 이번에 반도체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장비주들보다는 훨씬 더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그죠? 하락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주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주봉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제 거의 한 반 정도는 떨어졌습니다. 그죠? 저점까지 본다라면은 거의 절반 정도는 떨어졌고 그다음 월봉도 보시면은 월봉도 하락폭이 큰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은 거의 조정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아마 이 리노공업이 아직까지 하락폭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이 완성된 건 아니다. 하지만 7월달하고 8월달 움직임을 보면은 저점이 완성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저점이 완성되면은 그때부터 추가 매수 관점으로 보고 반등 시에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89,300원 같으면 거의 9만원 비슷하게 이제 매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9만원 부근이라면은 여기죠. 여기서 이 자리 여기 내려올 때 이 정도 선에서 매수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더라면 충분히 여기서 수익이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폭이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거의 다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덜컥 매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시장이 조금 더 빠지고 이러면서 조금 당황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저점의 기준은 나온 것 같아요. 저점의 기준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저점을 확보를 하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확인하고 만들어야 될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은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매수가는 충분히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저점이 확보되고 더 이상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저점이 이탈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 관점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점을 만드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저점을 만드는 거는 투매가 가장 저점을 빠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종목별로 해서 조금씩 투매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후에 있지 않습니까? 12시 23분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부 투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점 형성하고 굉장히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고 올라오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끌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장도 저점이 어느 정도 저점의 기준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럼 종목도 이제 저점의 기준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투매가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 시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투매는 아니지만 일단 저점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저점 기준은 나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 자리를 조금 찾아보세요. 조금 기다리시면 분명히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더 이상 이 자리를 깨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추가 패팅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 이 자리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 자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이 자리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서 뭔가 주가가 여기 이 자리에 뭔가 여기서 저항을 받고 여기 지지받고 여기 지지받고 이런 흐름들이 보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이 어떻게 보면은 저항 라인이다.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9만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여기 올라왔을 때 수익 매도. 아니면은 만약에 나는 추가 매수하기 싫어. 그러면은 매수가 이상 9만 5천 원까지 보시고 매도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12만 8천 원 15% 편입하셨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오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12만 8천 원이면 가장 꼭대기 쪽에서 지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주가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네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원자력 우리나라 간판인 거고요. 두에비를 이렇게 빼게 되면 뭐 원자력주들은 가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보는 뷰는 지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에빌은 이 원자력뿐만이 아니고 뭐 화력, 신재생, 담수 이것까지 하고 최근에는 SMR 제작까지 하고 있고 가스터빈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죠. 이런 쪽에서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뭐 가진 걸 다 하니까 좋게 봐가지고 이 꼭대기쯤에서 매수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조금 저는 반대였었는데 당시에. 그리고 수주가 지금 24조 정도 됐고요. 근데 주가는 거꾸로 수주를 막 해요. 지금 많이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막 뭐 기사 찾아보시게 되고 뭐 나오면 뭐 수주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수주는 계속되고 있는데 주가는 물론 장이 빠지니까 같이 빠졌다고 그런 식으로도 되겠지만 그러더라도 왜 이렇게 빠지지? 그래서 이만큼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서 상심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좀 냉정하게 조금 보게 되면 원자력은 지금 이 수주로 따낸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인식이 되나요? 원자력은 못해도 한 5년 후에 짓거나 7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이게 10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주는 먼 미래에 들어올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 수주액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수익을 보게 되면 그럼 니네가 돈을 얼마나 벌어? 두에빌 얼마나 벌어?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 수주는 계속되는데 영업이익률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두에빌 같은 경우는. 두에빌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씀이나 한번 보십시오. 매출액은 17조, 그 다음에 올해 18조, 내년에 20조, 22조, 2028년 22조입니다. 근데 이익을 한번 보세요, 이익을. 작년이 7,600조였고요. 올해가 1조 1,000, 그 다음에 내년이 1조 6천, 내후년이 2조 1,000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으로 봐서 PER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요. 아무리 원자력이고 앞으로 뭐가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올해 PER이 152배예요. 152배. 내년이면 83배. 그 다음에 내후년이 58배. 59배입니다. 지금 PER 59년 후에 이익을 땡겨와야지만이 되는 주가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두에빌이 지금 이제 가스터빈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이게 되게 되면. 근데 기존의 원자력 수주 쪽으로만 해가지고 이게 이 이익이 이 정도로 나면은 이게 좀 설명이 잘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싼 주식, 그래서 고평가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먼 미래에 있는 일에 원자력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거 12만 8천 원까지 오기가 상당히 난해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 앞서서
종목 설명드린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KMW도 마찬가지지만 숫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섹터들이 많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다른 섹터들을 좋아합니다만은 지금 이쪽은 조금 더 한 2, 3년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원자력 한 50개 짓는다, 뭐 100개 짓는다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두웨이빌이 빛을 발할 거예요. 그러나 올해에 만약에 이전 고점까지 온다, 그냥 무조건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언제 올라올 수 있나요? 매수가까지 올라오나요? 이 부분은 좀 전 개인적으로 기대 난망이다. 기대 난망이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지금 많은 종목들이 뭐 반도체에 쏠려 있는데 이렇게 비싼 주식을 사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몇 배입니까, 여러분? 한 6배, 7배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후년 하면 5배도 안 돼요. 그쪽 가서 사는 거지 두웨이빌 150배짜리를 어떻게 이게 지르냐고. 저는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냥 이거 사주는다 이 정도의 개념인 거지 이걸 아웃퍼폼하기 위해서 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10만 원 근처가 온다. 일단은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위로서는 그다음 행운이 따라주면은 12만 8천 원까지 오는 거지 지금 당장 장의 구조로서는 10만 원 뚫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인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시고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 바닥이고 지수 올라오게 되면 한 번은 다 올라주게 돼 있거든요. 순환매 차원에서. 그런 점만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방이다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TCK 27만 원에 비중 15%로 하셨는데요. 한방 위험한데. 일단 지금 오늘 같이 이런 좋은 장에 마이너스 5%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이너스 5%가 아니고 4%인데요. 예.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무슨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고요. 문제라면은 다른 종목권들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게 있는데, 이 TCK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매수가 안 들어오네요. 오늘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가 났어요. 아니,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누군가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주가를 끄집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TCK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 자체가 조금 안 좋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개인이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개인이 끌고 갈 수 있었다면 이 종목이 주가가 하락을 하지는 않았겠죠. 개인이 못 끌고 가니까 외국인 기관이 안 사주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주봉이라든지 주봉하고 월봉의 흐름 보면요. 이게 거의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주봉 보시면요. 자, 여기 거래량 많이 터졌던 자리, 여기는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고요. 그런데 여기 아래 꼬리 달았던 자리들이 있죠. 여기 아래 꼬리 달았던 자리들. 이런 아래 꼬리 달았던 자리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딱 보시면 하락세가 딱 멈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오니까 자꾸 매수는 들어와요. 지금 우리가 오늘 하락을 했다 해서 이걸 나쁘게 볼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가 매수는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매수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점 매수는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누군가 이 종목을 건드리는 어떤 세력들이든지 누군가는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조금 뜯어보면 있지 않습니까? 분봉이 너무 안 좋아요. 분봉 흐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볼게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가가 27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27만 원 같으면 27만 원 여기인데요. 그죠? 딱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쪽에서 사셨겠죠? 그죠? 아니면 이쪽은 아니겠죠? 그죠? 이쪽에서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쪽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자, 요렇게 봤을 때.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120분봉입니다. 120분봉 봐보세요. 밑으로 툭 떨어뜨려 버리죠. 툭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 구름대가 음으로 전환을 해버려요. 봐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면은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TCK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TCK는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우상향을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시장보다 강하구나. 그래서 이제 매수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오니까 7월 달에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시면은 얘가 그러니까 진행형인데 이제 살짝 기술적 반등에 속임수에 속은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보시면은 조금 제가 볼 때도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제법 있거든요. 장비조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제법 있고 몇 개밖에 없죠. 몇 개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 소부장 관련주 중에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이 이거 장비주들 말고도 또 다른 것들 PSK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상승폭을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되면 진짜 답답하긴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답답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일단 저가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가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누군가는 관리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안 들어오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TCK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비중이 15% 되잖아요. 비중은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마세요. 자, 봐보세요. 분봉 보시면은 아침에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밑으로 쭉 뺐다가 여기서 물량 받아가지고 누군가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 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죠? 자, 주봉이 아직까지는 뭐예요? 하락 진행형이에요.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저가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 좀 하세요. 관망 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쯤에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중순 넘어갔잖아요. 이제 7월 중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7월 중순 넘어가면은 제가 볼 때는 차트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돼서 이제 차트가 조금씩 안정화가 되는구나. 이게 느낌이 딱 옵니다. 분봉 차트 흐름을 보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금은 마음이 조금 속은 쓰리겠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볼 때 충분히 반등 시도하면서 그래도 손실은 안 보고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LG이노텍 105만 원 7% 정도 보유하고 계시네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라고 좀 말씀하셨네요. 105만 원이면 지금하고 딱 좀 절반 정도 되는 그 정도 가격이네요. 지금 하락률이 지금 이번이 68만 8천 원이니까 반 정도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침마다 제가 리포트를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LG이노텍에 대한 리포트가 아마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겠습니까? 애널리스트들이 LG이노텍을 좋게 보아서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불러놨는데 주가는 오히려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빠져 있으니까 애널리스트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코멘트를 합니다. 자주자주. 피드백이 빨라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제가 근래 들어서 LG이노텍을 좀 약간 팔아라 이렇게 말하는 애널리스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매수입니다. 전부 매수. 자, 왜 이렇게 되느냐 한번 보시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LG이노텍은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쪽이지 않습니까? 애플한테 팔고 있는 거고요. 매출액이 연간으로 20조 가까이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더라도 이 주가는 설명이 돼요. 돈을 법니다. 이 회사는. 거기에 지금 왜 애널리스트들이 이 LG이노텍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쓰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기판이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판 쪽으로 드디어 진출을 한다. 근데 이제 이게 괴리치가 조금 있습니다.
올해 이 기판 쪽에서 매출액이 예상액의 1,400억 밖에 안 나와요. 21조 매출액 하는 회사한테 1,400억 정도 매출액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직 이게 미미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게 3분기, 4분기 갈수록 더 늘어날 거고요. 2027년에는 이 규모가 한 1조 2천억, 2030년에 2조까지 늘어날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반도체 기판에 대한 이익률인 거죠. 그동안에 이 LG이노텍이 20조 팔아서 1조 정도 남았다면 예를 들어서 1조 팔아가지고 5천억 남게 된다. 그런 장사를 할 거거든요. 이익률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사람들도 기대를 가지고 있죠. LG이노텍 니네 빨리 좀 영업이익 좀 더 올려봐라. 이거거든요. 한번 밸류를 한번 볼까요? 저는 이제 밸류 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서 보십시오. 올해 24조 정도 매출액에 1조 1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내년에는 26조에 1조 3천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1조 5천억 올라가는데 아직 이게 이 지금 컨센서스에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기판에 대한 이익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요. 얼마가 될지를 모르니까. 자, PER을 봐볼까요? PER이 올해 기준이면 17배, 그 다음에 내년 14배, 그 다음에 12배입니다. 이 정도면은 애널리스트들이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거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괴로우시겠지만 조금 더 길게 한 1년 정도 더 보십시오. 기판주 올라오게 되면 기판뿐만이 아니고 이쪽에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는 게 확인만 된다면 지금 주가 수준보다 훨씬 위에 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하시던 100만 원, 105만 원 올까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인 거지. LG이노텍의 사업성은 앞으로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걸 좀 믿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됐습니다. 전화 연결됐으니까 한번 시청자님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경상도네. 예, 맞습니다. 예. 무슨 종목일까요? 삼성전자에. 삼성전자요. 예, 매수가는요? 32만 원에. 비중은요? 18% 정도 되는데. 예. 조금 더 사서 모았으면 싶어가지고. 조금 더 매수했으면 싶다. 예. 그 어느 자리에서 하는 게 좋은지. 요즘에 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겁이 나서 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매매를 좀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 많이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이번에 그럼 처음입니다. 주식이 이제 처음이신가요? 네. 그 삼성전자 하면 이제 그 망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그죠? 네. 우리나라 1등 회사인데, 이제 이제 초보자시니까. 예, 사도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이제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그 주식이 초보자시라서 32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이 당시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가 50만 원 간다, 얼마 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이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400만 원 간다, 500만 원 간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 300만 원이 눈앞에 보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37만 원 넘어가면서 40만 원이 눈앞에 보이고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50만 원 간다는데 5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SK하이닉스가 50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보라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초보자가 매수 타임을 잡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 삼성전자가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는지 우리 시청자님 이걸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삼성전자가 앞으로 향후 안 좋아서 이 주가가 빠지는 것이냐? 이것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330조에서 350조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1, 4분기 때 57조 3천억이 발표가 됐고 영업이익이 2, 4분기 때 89조 4천억 그 실적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 합치면은 290조 정도 되거든요. 190조 정도 됩니다. 190조 정도. 190조가 아니네요. 140조 정도 되네요. 한 145조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은 영업이익은요. 나머지 영업이익 같으면은 330조 같으면은 190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50조 같으면 21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실적이 하반기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요. 3, 4분기, 4, 4분기 나눠서 발표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주가가 실적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상 그 HBM 쪽,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그렇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조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워낙 이제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그 안목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HBM4, 지금 HBM4 12단이 지금 생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4가 문제가 아니라 HBM5 갔을 때가 문제거든요. 이 HBM5 갔을 때 삼성전자는 진짜 그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삼성전자를 작년부터 공부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삼성전자를 이제 이게 실제로 50만 원 갈 수 있느냐? 일단 5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조금 더 시간을 지체하고 본다라면은 이번에 형성됐던 직전 고점이 얼마냐면은 37만 4,500원이잖아요. 이 가격대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만 지금은 분기별 차트로 보시면은 이격이 너무 과다해요.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이게 이제 3, 4분기 때 빌빌거리는 거예요.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 흐름이 계속 빌빌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 4분기 때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신데 어디까지 기다리셔야 되냐면요. 삼성전자가 23만 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지금 이번에 저점을 만들어준 게 얼마냐면 24만 7천 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23만 원에서 25만 원은 철저하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추가 배팅을 하시려면 25만 원 부근에서 추가 배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까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시청자님 아시겠나요?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종목 진단이 됐고요. 이제 히든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섹터입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히든 섹터는 신조선주입니다. 지난주에 한화엔진을 제가 여기 나와서 추천을 했었거든요. 한화엔진을 보다 보니까 추천을 해놓고 그러면 이 전방산업에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주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지금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이렇게 좀 뒤져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조선주를 사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테크 산업 다음 순환매 섹터의 자격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섹터 중에 앞으로 3, 4년치 일감 가지고 있고 4, 5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돈 벌 수 있는 산업이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반도체, 일단.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 전력기기, 그 다음에 조선. 이 세 개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앞으로의 섹터거든요. 그래서 근데
올해 종합주가지수 4,300에서 시작해서 이 지수가 될 동안 오히려 조선주는 거꾸로 빠지기만 한 거죠. 그래서 올해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조선주가. 그 다음에 기존에 배 만드는 이런 상선 위주였다면 지금 이쪽은 방산에다가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발로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쪽까지도 다 사업 확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승 트리거죠. 앞으로 돈 벌 때 사업부가 더 많아지는 섹터인데 주가는 거꾸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더 보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기존의 조선주라고 하면 이익이 들쭉날쭉하고 경기 타고 이랬다고 하지만 지금 다 아시지 않습니까? 3년 발치 이미 도크가 3년 반 동안 꽉 차 있어요. 모든 조선사들이 다. 거기에 더 이상 더 얹으려고 지금 엔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쪽에다 들어갈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쪽을 성장 산업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밸류를 적용해보자라고 해서 신조선주라고 잡아봤고요.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종목 후보들이 좀 있죠. 대표적인 종목도 다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추천드릴 건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뭐 이쪽에서 가장 대표주인 거죠. 뭐 다른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중에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을 꼽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쪽 원전 쪽에서 모든 걸 다 하듯이 이 현대중공업 자체도 여러 분야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첫 번째 이유는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1분기, 2분기에 이번에 한 그 애널리스트들 측정치를 보니까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한 6조 1000억에서 6조 3000, 그 다음에 이익이 9,300억에서 1조 400억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무슨 큰 이슈가 있었던 거 아니고 지금 조업 일수라든지 건조 성과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환율 다 도와주고 있거든요. 실적은 무난하게 잘 나올 거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한 그 캐나다 잠수함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기대치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하고 있는 상선 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앞으로 상선에서 계속 돈 버는데 기대치만 높아졌다가 낮아졌을 뿐이지 캡을 건드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 데이터 센터 쪽 엔진 사업 자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힘셈입니까? 이쪽 그 특허 갖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린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요 엔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엔진 사업을 그 라이선스를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체 라이선스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더 크게 포텐셜이 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 엔진 부분이 지금 35%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계속 이익률은 더 높아져 가는 상황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상선, 해양, 특수선 넘어가지고 지금 소형운전 있지 않습니까? SMR 쪽에도 들어가고요. 부유 데이터 센터 있지 않습니까? FDC 쪽에도 들어가고 파워칩까지 이게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전부 다 종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안 살 수가 없다. 지금 차트상으로 좀 보게 되면 월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못해요. 작년보다. 어쨌든 지금 수준은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해서 매수가는 뭐 제가 지금 내일 시초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격이면 충분히 탄력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일단 61만 원 정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월봉상으로 그 정도가 한번 올라갈 만한 거니까 손절가는 손절하지 마십시오. 2, 3년 들고 있으면 100만 원도 갈 수도 있는 주식입니다. 예. 네, 이제 제가 그 히든 섹터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폭과대 증권주로 뽑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 주가가 최근에 이제 그 낙폭과대가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런 업종 그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후 반등, 그리고 최근에 그 이쪽으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낙폭과대 증권주 쪽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후보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군은 대신증권, 하나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뽑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그 히든 종목으로 뽑은 거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부터 해가지고 고점까지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증권주들이 대부분 다 자기 자본 이익률, 즉 PBR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PBR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자본 이익률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바로미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2, 4분기 실적이 이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폭 과대됐고, 그 다음 시장이 저점을 만들고 있고, 시장이 반등을 한다? 그럼 결국은 증권주는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거의 증권주하고 지금 증권주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뭐 거래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민성장펀드라든지, 그 다음에 ETF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부분, 실적이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얘기가 다르죠. 그죠? 예탁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ETF가 증가를 하면서 거래대금도 증가를 하니까 브로커리지 수익도 올라가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지금 6월 첫 주에 59조 8,994억 원이었는데, 그 뒤부터 이제 거래대금이 조금 줄었어요. 7월 둘째 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37조 2,639억 원.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바닥이거든요. 7월 둘째 주가.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이 46조 6,979억 원으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죠?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2분기 5개 증권사가 순이익이 지금 4조 2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시장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이야기로 본다면 시장 기대치 대비해 가지고 42.3%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낙폭 과대가 됐는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 외국인들 매수 한번 봐보십시오. 최근 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또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 미래에셋증권을 갖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38,75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38,750원을 두 번을 건드립니다, 여기서. 그런데 38,750원을 갖다가 회복을 합니다, 종가상. 결국에는 누군가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가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횡보죠, 그죠? 횡보가 깁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차트가 분봉이 이제 다 만들어지잖아요. 결국에는 주가가 확 튀어버립니다. 자, 이 주식이 웃긴 게 뭐냐면은 43,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43,000원을 돌파를 못하면은요, 미래에셋증권은 못 갑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43,000원을 돌파해가지고 안착해야 이 주식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이하로 잡아드리지만, 조금 싸게 사실 분들은 4만 원 초반이나 4만 원 이하 쪽에서 입질 매수만 해도 됩니다. 추가 매수는 어디서요? 43,000원 돌파하고 43,000원 지지하면은 그때부터는 분봉 흐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종목의 추세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3,000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43,000원 돌파하고 안착을 하면은 이 미래에셋증권 움직임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목표가는요, 조금 짧게 보세요. 목표가는 단기에 49,000원이고요. 49,000원을 돌파를 하면은 5만 원 이상, 5만 5천원까지도 갈 자리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은 목표가 다시 수정해 드릴 테니까 일단 49,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다 끝났고요. 히든 섹터까지 다 끝났습니다. 시장이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힘드셨죠? 조금만 더 힘내시고 앞으로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자,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시겠습니다. 네. S&P 500을 보십시오. 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안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모양이 조만간에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많이 어제 그제 지난주 많이 힘드셨죠. 그러나 지금은 좀 눈 감을 때고
기대를 가지고 S&P 500처럼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장이 조만간에 올 테니까 인내하시고 참으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